우리 누나가 왜 하필 매형한테 시집 갔는지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처남이 밥상머리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였어요. 우리 누나가 왜 하필 매형한테 시집 갔는지 모르겠어. 장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아내도 웃으며 넘겼어요. 재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씹었어요. 속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게도 없었어요. 자리 하나 펴놓고 앉아서 파는 거였습니다. 재석은 그걸 알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참아?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백미러 속 아이 눈이 오래 남았어요.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밥을 씹었습니다. 그날 밤 재석은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지은은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남 목소리가 귓가에서 가시질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요. 장모는 못 들은 척했고 지은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씹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재석 42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차장이었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처가에 불려다녔어요. 그게 10년이었습니다. 재석 아버지는 재석이 5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가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리 하나 펴놓고 앉아서 파는 거였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비가 오는 날도 그 자리였어요. 손이 트는 겨울에도 그 자리였습니다. 재석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을 가면서도 밤마다 알바를 뛰었어요. 편의점, 주유소, 새벽 배달. 잠이 4시간을 넘긴 날이 드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데 재석이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지은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후배였어요. 지은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했고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어요. 재석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도 지은은 재석을 선택했어요. 재석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처음엔 그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10년 동안요. 소파에 앉은 채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백미러 속에서 아빠를 바라보던 눈이요. 아빠, 왜 맨날 참아? 재석은 그 질문에 아직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은을 처음 집에 데려간 건 사귄 지 석 달째였습니다. 재석은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어떻게 볼지가 걱정이었어요.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 발이 보이는 집이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꾸벅 인사를 드리고 밥상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그 말이 고마웠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고마웠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지은 아버지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재석을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장모는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장모는 웃으면서 말이 많으셨습니다. 재석 직장은 어디냐? 집은 어디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 하나씩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장모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금방 웃음으로 덮었지만 재석은 봤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그러는데. 재석이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시장 일 하시잖아. 상견례 날 오시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재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로 잡으면 되잖아.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라는 말이 방패처럼 앞에 있었어요. 재석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상견례 날짜 이야기를 꺼내다가 말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상견례가 좀 복잡하게 됐는데 따로 제가 인사드리러 갈게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해라. 재석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혼자 빠져주신 거였습니다. 상견례는 조용히 끝났어요. 재석 자리에는 재석 혼자였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볼 때였어요. 재석은 회사 근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출퇴근이 편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저녁 지은이 또 말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그러는데. 재석은 또 그 말을 들었어요. 딸이 가까이 있어야 든든하다고. 처가 근처로 알아보면 어떻겠냐고. 지은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재석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라는 말이 재석의 입을 닫게 한 게 벌써 두 번째였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라는 말 뒤에는 항상 재석이 지는 구조였습니다. 나쁜 말로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냥 엄마가 그런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결혼식은 봄날이었습니다. 하객이 많았어요. 지은 쪽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재석 쪽은 어머니 혼자였어요.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재석이 처음 보는 한복이었습니다. 언제 장만하신 건지 몰랐어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혼자 서 계셨습니다. 지은 쪽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그 틈에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재석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잘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재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잠겼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 앞에서 어머니가 내리셨어요.
재석아, 잘 살아야 해. 어머니가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뿐이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재석은 어머니가 문을 닫고 들어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행을 마치고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신행을 다녀온 날, 재석이 지은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고요. 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뵈었는데 신행 다녀와서 또 인사드리러 가냐고 했어요. 이번엔 엄마가 그러는데 가 아니었습니다. 지은 본인 말이었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재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재석은 조만간 인사드리러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바쁠 텐데 뭘. 전화를 끊고 재석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조만간이라는 말이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석 달이 됐습니다. 신혼집은 처가랑 가까웠어요. 주말이면 장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였어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알았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가에서 집을 해줬다는 게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빚이 입을 닫게 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다음에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번 괜찮다고 하셨어요.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늦가을이었어요. 처가 친척분 경사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기사 노릇을 하며 멍하니 운전만 하다가 차 안에서 창밖을 보고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 계시는 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자리가 보였어요. 파란 천막 아래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님한테 봉지를 건네고 계셨어요. 재석은 핸들을 잡은 채 멈칫했습니다. 세우면 됐어요. 차 한 대 세우는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지은이 있었어요. 내리자고 하면 왜 여기서 내리냐고 할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그냥 엑셀을 밟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백미러 속으로 파란 천막이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석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 지나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들르지 그랬어.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옆에 있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갈게요 라고만 했어요. 어머니는 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더 오래 귀에 남았어요. 괜찮지 않으신 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재석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어요. 신혼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재석은 그의 주말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전부 처가였으니까요. 장모한테서 전화가 오는 건 주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밥 먹으러 와. 짧은 말이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라는 거였어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알았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재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처가에 가져갈 과일이나 반찬을 챙겼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뭐했습니다. 지은은 늦게 일어났어요. 재석이 다 챙겨놓으면 그제야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처가에 도착하면 장모는 딸한테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피곤하지? 지은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재석한테는 어서 오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재석은 짐을 들고 들어가 부엌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 조용히 앉았어요. 처남 민주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인사도 없었어요. 집안 행사가 생기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가깝잖아. 금방 오잖아. 그 말이 모든 걸 당연하게 만들었어요. 재석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처가에서 집을 해줬다는 게 늘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빚이 입을 닫게 했어요. 명절이면 더 했습니다. 전날부터 처가에 가 있어야 했어요. 장을 봐오는 것도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도 재석 몫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도 소파였어요. 장모는 딸 옆에 붙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석이 땀을 흘리며 짐을 나르는 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명절 준비를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를 혼자 옮기다가였어요.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장모는 몰랐습니다. 민주는 그때도 소파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좋아하시더라.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한테 가는 날은 자꾸 미뤄졌어요. 이번 주는 처가 행사가 있었고, 다음 주는 지은 친구 결혼식이었고,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퇴근길이었어요. 재석은 혼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은한테는 늦는다고만 했어요.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나물들이 늘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재석아. 재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재석 손을 한번 꼭 쥐셨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이 파할 때까지 있었어요. 어머니 짐을 들고 같이 걸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말마다 처가를 오가는 그 길이 머릿속에 겹쳤어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거리였어요. 근데 어디로 향하는지는 달랐습니다. 재석은 그날도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처남 민주는 재석보다 4살 어렸습니다. 직장은 다녔지만 오래 다닌 적이 없었어요. 몇 달 하다가 그만두고 또 몇 달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장모는 그때마다 우리 민준이는 더 좋은 데 갈 거라고 했어요. 재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밥을 씹었습니다. 민준이 처음부터 대놓고 나온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인사도 없고 말도 없었어요. 재석은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였습니다. 민준이 고기를 집으며 슬쩍 던졌어요. 매형은 요즘 회사 어때요? 잘 되고 있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재석은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 다음엔 연봉 이야기였습니다. 매형은 지금 연봉이 얼마야? 아이들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였어요. 재석은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못 들은 척했어요. 지은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게 쌓인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 넘어가면 2번이 됐어요. 2번이 5번이 됐습니다. 민주는 재석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자신감이 됐습니다. 설 명절이었어요.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어요. 재석은 아침부터 장을 봐왔고 짐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밥상 앞에 겨우 앉았습니다. 국을 한술 뜨는데 민준이 말했어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우리 누나가 왜 하필 매형한테 시집 갔는지 모르겠어. 순간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모가 웃으며 넘겼어요. 지은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재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나물 파시는 집. 처가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재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아빠를 바라봤어요. 재석은 아이 시선을 느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숟가락이 손 안에서 무거웠어요. 밥상이 끝나고 재석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는 지은이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석은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 속으로 아까 민준 목소리가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큰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참아?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백미러 속 아이 눈이 오래 남았습니다. 진지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재석은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이 목소리도요. 두 목소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늘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장모가 이야기를 이끌고 민준이 떠들고 지은이 웃는 동안 장인어른은 조용히 차잔만 들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셨어요. 먼저 나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재석은 처음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무뚝뚝한 분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는 분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은 다 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냥 말을 안 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어요. 처가 식구들이 모이는 저녁 자리였습니다. 재석은 오후 내내 장을 보고 짐을 날랐어요. 민주는 늦게 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장모는 민준한테 많이 피곤하지 앉아 있어라 했습니다. 재석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재석이 무거운 냄비를 옮기다가 손을 대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엌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모도 지은도 민준도요. 그때였어요. 장인어른이 부엌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랐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재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재석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닦고 다시 냄비를 집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돌아서셨어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시선이 오래 남았습니다.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없이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어요. 처가 식구들이 함께하는 나들이였습니다. 재석이 운전을 했어요. 장모와 민준과 지은이 뒷자리에 탔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수석이었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였어요. 재석이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목이 따끔거렸어요. 열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뒷자리에서 장모와 민준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재석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딱 1초였어요. 그때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석아, 몸이 안 좋아? 재석은 눈을 떴어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석을 바라보셨어요.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리셨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재석은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지은이 약을 사다 줬어요. 먹고 자라고 했습니다. 재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장인어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재석아, 몸이 안 좋아?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처가 식구 중에 재석한테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분 한 명이었어요. 재석은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없이 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재석은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씻고 숙제를 끝낸 뒤였어요. 재석은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식은 밥이었어요.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큰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짧게 불렀어요. 재석은 신발을 벗으며 응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잇지 않았어요. 재석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기다렸어 라고 했습니다. 재석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냥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오기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재석은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이었어요. 처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석은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짐을 날랐습니다. 민준은 늦게 왔어요. 장모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민준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떻대요?
매형 회사는 괜찮아요? 웃으면서였어요. 재석은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매형은 그냥 그 자리가 딱이지. 크게 뭘 바라는 것도 아니고. 장모가 웃었어요. 지은도 웃었습니다. 재석은 밥을 다른 날처럼 씹었어요. 아이들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간식 먹으러 온 거였어요. 큰아이가 밥상을 한번 보더니 아빠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듯. 재석은 아이에게 미소 지으며 어깨를 다독거렸어요.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뒷자리에 있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운전을 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큰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아까 삼촌이 한 말 들었어? 재석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이 눈이 진지했어요. 응, 들었어. 아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근데 아빠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맨날 그냥 웃기만 하잖아. 재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호가 빨간불로 변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재석은 그 말에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진심으로 묻는 거였어요. 아빠가 참는 게 맞는 건지, 아빠가 뭔가 잘못한 건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였습니다. 아니야. 아빠 잘못 없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석은 몰랐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줄은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뒷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은 앞만 봤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재석은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이었어요. 아이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재석은 눈을 감았어요. 처남 민준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장모 목소리가 겹쳤어요. 지은이 웃으며 넘기던 그 얼굴이 겹쳤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을 참았는데 아이 눈에는 아빠가 잘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석은 그게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한테 들은 말보다, 장모한테 무시당한 날보다, 그 어떤 날보다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박혔습니다.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보이면 안 됐어요. 그건 달랐습니다. 재석은 그날 밤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집을 해줬다는 게 늘 발목을 잡았어요. 그 빚이 입을 닫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이 눈을 보고 나서 재석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빚진 게 맞나? 집 한 채 값을 10년 동안 몸으로 갚아온 것 같았습니다. 주말마다 불려다녔고, 짐을 날랐고, 민준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어머니는 명절에나 겨우 봤습니다. 시장 자리에서 손이 트도록 아들 키운 분인데 아들 집에 제대로 와보신 적도 없었어요. 그게 빚을 갚는 건지 재석은 이제 모르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석이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늘 건들거리며 들어오던 사람이 현관 앞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것 같았어요. 재석은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매형, 사업이 망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투자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민준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재석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10년이 스쳤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들었던 말들,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날들, 그리고 아이가 물었던 그 질문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매형밖에 없어요. 이번 한 번만요. 재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한데 어렵겠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발 이번 딱 한 번만요. 재석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 누나가 왜 하필 매형한테 시집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입이었습니다. 매형은 연봉이 얼마냐고 비웃던 그 입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가 딱이라고 했던 그 입이었습니다. 재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형 지금 진심이에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재석은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석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운 건지 홀가분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둘 다였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재석은 괜찮아. 들어가 있어. 라고 했어요. 아이가 재석 얼굴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재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어요. 당신 오늘 민준이한테 왜 그랬어? 재석은 전화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든데 사기를 당한 거잖아. 재석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재석은요? 10년 동안 매형 소리 들으면서 집 나르고 무시당한 건 뭔가요? 재석은 그 말을 삼켰습니다. 지은이 들어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얘기 좀 해.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갔다 왔구나 싶었어요.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못한 게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라고. 그걸 알면서 왜 그랬어? 재석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 지은이 눈을 들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재석은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상견례 날 어머니 혼자 빠지시던 날부터였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 드린 날. 처가 친척 경사에 기사 노릇하며 시장 앞을 그냥 지나치던 날. 주말마다 혼자 장 보고 집 나르던 날들. 민준이 아이들 앞에서 했던 말들. 그냥 그 자리가 딱이라던 말. 어머니는 명절에나 겨우 뵀다는 것도요. 지은은 처음엔 반박했어요. 그게 어때서? 다 가족끼리 하는 거잖아. 재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물었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나는 지은이가 필요해. 처가 눈치 보는 지은이 말고 내 아내인 지은이 말이야. 시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은 어깨가 조금 흔들렸어요. 재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오래된 것이 표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재석은 그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석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지은이 말했어요. 엄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재석은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지은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재석은 평소처럼 일했어요. 오전에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후엔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젯밤 재석집 거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팀장이 말했어요. 이재석 차장, 다음 달 프로젝트 건 자네가 맡아줘야겠어. 재석은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핸드폰을 봤어요. 지은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어요.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온 사람 같았습니다. 재석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엄마한테 다녀왔어?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재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은이 말을 이었어요. 민준이 한 말 다 전했더니 재석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시선을 피했어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재석 씨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가르쳤길래 이러냐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석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천천히 물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나한테 전하는 거야? 지은이 입술을 달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으며 아들을 키운 분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못 가시면서도 아들한테 한마디 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 한켠에 혼자 서 계시면서도 잘했다. 한마디만 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을 건드렸습니다. 재석은 컵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1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날들, 혼자 집 나른 날들, 기사 노릇하며 시장 앞을 지나치던 날들.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재석한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이 달랐어요. 재석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재석은 지은 앞에 섰습니다. 지은아, 나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석이야, 엄마가 그냥 화가 나셔서 한 말이야. 재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나서 한 말이어도 안 되는 말이 있어. 지은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어머니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단감이 들어왔는데 내가 좋아하잖아.
보내줄까? 재석은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단감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고 시장에서 챙겨두신 거였어요. 그분한테 가르침이 어쩌고 했다는 말이 지금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재석은 어머니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니. 제가 가서 받을게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석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이었어요. 처가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가는 주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잡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장모한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재석은 퇴근하고 곧장 처가로 향했어요. 지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갔어요. 버스 안에서 재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뭘 말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장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석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지은이 먼저 연락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짧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장모가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차를 내오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재석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민준이한테 그럴 수 있어? 사기를 당한 건데. 재석은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모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집까지 해줬잖아. 그게 다 뭔데? 재석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장모가 눈썹을 올리셨어요. 재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모 표정이 굳었어요. 재석은 계속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10년 동안 다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장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한 말인데.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말이어도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서 저 하나 키우셨어요. 가게도 없이 자리 하나 펴놓고요. 그분한테 가르침이 어쩌고 하시면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루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이었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랐습니다. 현관에 서서 재석과 장모를 번갈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장모가 장인어른을 보셨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따지러 왔어.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재석아. 네, 아버님. 장인어른이 재석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장모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재석이 말이 맞아. 장모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내가 봐도 아니야. 장모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장인어른이 장모를 바라보셨어요.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오늘은 제대로 해야겠어.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도 재석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앞에 나서신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뒤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늘 장모 뒤에서 조용히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나 재석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 장모가 눈썹을 올리셨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를 바라보셨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다 보고 있었어. 재석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장모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봤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명절마다 재석이 혼자 집 나르는 거 봤어.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있고. 당신은 못 봤어? 장모가 입을 여셨어요. 그게 어때서? 장인어른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재석이 아픈 몸으로 운전하던 날도 봤어. 뒷자리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나는 봤어. 그날 재석이한테 몸 안 좋냐고 물은 사람이 이 집에 나 하나였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재석을 바라보셨어요. 재석아, 내 어머니 이야기도 내가 알고 있어. 시장에서 혼자 장사하시는 거, 상견례 날 혼자 빠지신 거, 그날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나는 알아. 재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장인어른이 계속하셨습니다. 근데 재석아, 내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어. 장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석도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내 회사 거래처 사장이 내 오랜 친구야. 그 친구한테 재석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 이재석 차장 덕분에 회사가 산다고. 그 사람이 있어야 그 회사가 돌아간다고. 장모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장모를 바라보셨어요. 여보, 민준이가 그냥 그 자리가 딱이라고 했던 그 매형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장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다시 재석을 바라보셨어요. 재석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내 어머니한테 매달 돈 보내드리는 거 지은이는 알아? 재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 눈이 커졌어요. 장인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못 찾아뵈니까 그렇게라도 한 거잖아. 나는 그거 알고 있었어.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 시장에서 뵌 적이 있어. 아들이 보내준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시던데. 재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장모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장인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장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재석이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사돈어른 이야기까지 꺼낸 건 아무리 화가 나도 아니야. 그건 내가 봐도 선을 넘은 거야. 장모가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재석은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조용히 계시던 분이었어요. 늘 뒤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앞에 나서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재석 쪽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재석을 부르셨습니다. 자리가 파하기 전이었어요. 장모는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엔 재석과 장인어른 둘만 남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재석아,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재석은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알면서 오래 못 본 척했어.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그게 미안해. 재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버텼습니다. 장인어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 알면서 그냥 넘어간 날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게 나도 잘못한 거야. 재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한 사람은 장인어른이 처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어요. 장모가 나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딘가 작아 보이셨습니다. 재석 앞에 앉으시더니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재석 씨, 내가 잘못했어. 사돈어른 이야기까지 꺼낸 건 내가 너무했어. 그동안에도 내가 많이 무심했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셨을지 재석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재석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다가 상황을 봤어요. 장모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옆에 계셨어요. 지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재석 옆에 앉았어요. 재석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 집에서 지은이 먼저 재석 손을 잡은 건요. 지은이 장모를 바라봤어요. 엄마, 재석 씨 말이 맞아요. 내가 그동안 너무 엄마 편만 들었어요. 장모가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인어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실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석은 민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더니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매형, 왜요? 재석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할 말이 있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준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빚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우리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났거든. 내가 원하면 들어와. 내가 팀장한테 말해볼게. 민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어요. 진심이에요? 재석은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이야. 들어오면 내가 알아서 버텨야 해. 내가 챙겨주는 건 없어. 거기서는 매형 아니고 직장 선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잠시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매형.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으며 무시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전화를 끊고 재석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기 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재석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바라봤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있잖아. 아빠 이제 할머니한테도 자주 갈 거야. 외할머니한테도 가고. 아이가 눈을 들었어요. 둘 다요?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야.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아이가 잠깐 재석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잘 됐다. 딱 3글자였어요. 재석은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 아이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재석은 일찍 일어났어요. 지은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아이들 옷을 챙겼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큰아이가 물었어요. 재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아이가 잠깐 멈췄어요. 아빠, 엄마, 할머니요?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야. 차가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재석은 핸들을 잡은 채 앞을 봤습니다. 옆자리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된 것을 향해 함께 가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시장이 보였어요. 재석은 차를 세웠습니다. 파란 천막이 보였어요.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님한테 봉지를 건네고 계셨습니다. 재석이 먼저 내렸어요. 지은도 내렸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내렸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재석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그러다 옆에 지은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셨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지은이 천천히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잠깐 지은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지은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계셨어요. 재석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큰아이가 재석 옆에 와서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장이 파한 뒤였어요. 어머니 짐을 챙겨 다 같이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걸었어요. 지은이 어머니 옆에서 걸었습니다. 재석은 그 뒤에서 걸었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온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어요. 처가 거실이었습니다. 장모도 계셨어요. 민준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재석 어머니도 오셨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양쪽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건요. 장모가 어머니 앞에 앉으셨어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장인어른이 카메라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사진 한 장 찍자. 제대로 한번 찍어야지. 아이들이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장모가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지은이 섰어요. 민준도 섰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사돈어른, 가운데 서세요.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장인어른이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가운데 서셔야죠. 재석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운데로 모셨어요.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온 가족이 웃고 있었어요. 가운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재석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아이들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석은 운전을 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쳐 갔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이였습니다. 아빠, 이제 안 참아?
재석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이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장난기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진심이기도 했어요. 재석은 크게 웃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1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